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요양병원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조찬 강의도 많이 듣고 책 보고 또 글 쓰는 것을 즐겨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슬립플러스 권태혁 대표님 모시고 베개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슬립플러스 메이커 포폴의 대표 권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개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물론 반응이 좋았지만 베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베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많이 여쭤볼 테니까 성심성의껏 잘 설명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셔가지고 본인에게 잘 맞는 베개 현명하게 잘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베개가 왜 중요할까요?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수면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 시간과 건강에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베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거북목이 되어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경추가 일자목이 나오더라고요. 일자목이 심해지면 목 디스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는 자세가 중요하죠. PC 모니터를 많이 보거든요. 또 책을 보거나 이렇게 밑으로 보다 보니까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인체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무게가 꽤 나가는데 목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는 게 좋고 잘 때에도 본인의 목에 잘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일자목,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베개가 건강에 필수적으로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베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의료기구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본인의 숙면, 생활의 리듬을 개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베개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솜베개가 있고요. 메모리폼 베개, 또 라텍스 베개, 그리고 천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편백이나 메밀 베개가 있고 바이오칩 베개라고 통기성이 좋은 베개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솜베개, 메모리폼까지는 제가 알 것 같은데 편백베개, 메밀베개는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칩 처음 들어보네요. 종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좋은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기능성 베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숙면을 취할 때 경추가 C자 모양으로 유지가 되고 몸이 뒤트림도 바로 잡아주고 허리 건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베개가 이런 이유로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베개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개발하고 만들어 왔는데요. 선택해야 될 것들이 5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베개는 이제 경추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체압 분산이 가능하냐, 자유로운 뒤척임에도 베개가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항균성이 있고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베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추 지지, 체압 분산, 자유로운 뒤척임, 항균성 소재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숙면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제가 볼 때 경추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경추 지지를 해주는 베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몰드형 베개라고 해서 메모리폼으로 경추의 모양에 따라서 개발된 베개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분쇄 메모리폼이라든지 라텍스라든지 경추 모양을 잡아주는 베개들이 있습니다. 잘 개발된 베개들이긴 하지만요. 저희 슬립플러스 베개는 경추를 천연 소재인 메밀이나 편백으로 지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폼이나 같은 물성으로 경추 모양만 잡아준다고 해서 경추가 어느 정도 지지는 되긴 하지만 저희 슬립플러스 베개는 메밀이나 편백으로 경추를 완벽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베개입니다. 네, 제가 슬립플러스 베개를 편백으로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목이 편하고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 아픈 게 전혀 없어졌거든요. 물론 다른 베개들도 좋지만 슬립플러스 베개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체압 분산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체압 분산이라는 건 또 뭔가요? 사람이 수면을 하는데 평균 20번에서 많게는 5, 60번 이상 뒤척임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경추의 높이와 어깨 높이가 다른데 똑바로 누워 잤을 때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베개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슬립플러스 베개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체형에 맞게 높이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큰 사람들부터 평균적인 사람, 적은 사람들을 각각에 맞는 경추 높이와 어깨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소뿐만 아니라 편백이나 메밀 주머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많이 빼서 본인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체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는 베개입니다. 개인 맞춤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의료도 맞춤으로 가고 있는데 베개도 이제 맞춤화 할 수 있는 네. 슬립플러스 베개만의 장점이겠네요. 베개 선택의 세 번째 기준은 뒤척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몰드형 베개는 같은 물성 메모리폼으로 베개로 해서 조금 딱딱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뒤척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경추를 잘 잡아준다는 베개들 중에서는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경추 높이와 어깨 높이가 차이가 나는데 잘 잡아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걸 보완해서 저희 가운데 경추 부분, 천연 주머니 부분은 좀 낮고요. 옆은 어깨 높이 맞게 봉긋하게 오분할 분할 구조로 개발됐기 때문에 다른 베개들과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개 모양이 가운데는 낮고
낮은 부분은 편백과 메밀 소재로 경추를 받쳐주고 양쪽은 도톰하게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누워 잘 때는 목에 부담이 적게 가는데 한쪽으로 모로 누워서 자게 되면 베개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어깨랑 이게 머리가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베개 선택의 기준 네 번째로 항균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요즘에는 진드기라든지 세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메모리 폼이나 닦아내리는 방법들이 있고 항균성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슬리플러스 베개도 마이크로 파이버 솜은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편백 자체도 항균과 멸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항균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기 때문에 수건 깔고 잡니다. 제가 교체를 하면서 자고 있거든요. 마이크로 파이버 솜이나 편백은 항균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낫다는 이야기네요. 네. 자, 그럼 베개 선택의 다섯 번째 기준, 소재를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자연에서 나온 소재 아니겠습니까? 개발할 때 중점 뒀던 것들은 천연 소재인 메밀과 편백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의 고민부터 시작이 된 베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편백이나 메밀 베개들은 딱딱하거나 편안함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연령층이 특정되어 있고요. 저희는 외국인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천연 소재들을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에서 만든 베개입니다. 그래서 소재인 편백이나 메밀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요. 천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머리 열도시킬 수 있고 경추도 완벽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베개입니다. 네, 사진에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낮은 부분에 편백이나 메밀 소재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높은 부분은 마이크로 파이버가 있고 이런 소재들이 다른 베개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솜이 노랗게 될 때까지 써서 저희 부모님이 보시고 야, 베개 좀 바꿔라 라고 해서 저는 바꿨었는데 베개도 관리법이 있고 수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베개는 햇볕에 말리는 일광 소독을 해주는 게 가장 위생적인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염이 되면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베개들은 세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경우는 잘 닦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베개 커버는 주기적으로 세탁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베개는 커버도 그렇지만 일광 건조를 해주는 게 가장 위생적인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베개 수명 말씀하셨거든요. 베개 수명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원장님께서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손베개로 기준으로 해볼까요? 저는 뭐 한 3년, 5년은 더 썼던 것 같아요. 노랗게 베개 이상으로. 메모리 폼 베개 같은 거 써보셨어요? 메모리 폼은 저는 가끔 써봤는데 그 색깔이 노랗게 좀 변하니까 기분이 좀 찝찝해서 쓰다가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한을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솜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는 노랗게 되거나 솜이 죽거나 교체 시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없다고 수명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년에서 길게 5년 정도 사용하시게 되다 보면 하얀 가루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가 교체 시기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 폼이나 이런 고가 기능성 베개들을 보면은 금액이 한 3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럼 그 베개를 잘 써서 뭐 일광 건조를 잘하고 세탁을 알뜰하게 잘해서 5년을 쓴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5만 원 비용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개발한 것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천연 소재를 만든 베개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싱을 맞춰갖고 기본이 49,900원, 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능은 고가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슬리플러스 베개도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리플러스 베개가 훨씬 더 맞더라고요. 천연 성분이기도 하고 저는 편백을 썼었거든요. 일자목이 있었고 베개를 벨 때 고개를 돌리면은 편백 냄새도 났었고 자다가 중간에 한두 번 깨는 일도 없었고 모로 누워 잘 때도 다음날 어깨나 목에 무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전날 잠을 잘못 자면 목이 막 뻐근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기능성이 좋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슬리플러스 베개를 많이 체험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숙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낮 시간에 활동도 훨씬 활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하고요. 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